그냥 가볍게 갑시다. 이런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 ABC가 있어. 그때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선분 길이비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하나 나오는데 증명 과정까지 묶어서 같이 보라 그랬죠. 자, 내각 이등분선은 내각 이등분은 그 보조선을 바깥쪽으로 뺀다. 그러니까 내각 이등분선이라는 건 얘가 주인공인 거거든. 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억각, 여기가 동의각.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연장선과 평행선 만나는 점을 2라고 하자. 그러면 그냥 선으로 들게요. 너 때 너는 너 때 너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A2 대신에 AC를 읽어도 되는 거지. 결국 읽을 때는 별을 여기다 찍으라 그랬지. 여기다 별, 여기다 별 찍고 여기다가 네모를 찍으면 길이비가 어떻게 돼? 너 때 너는 너 때 너 이렇게 읽으라 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증명했으니까. 외곽의 이등분선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둔각삼각형이 있을 때, 언제? 둔각일 때 작은 쪽각의 바깥으로 이렇게 이등분선이 그어질 때, 그럼 결국 A, B, C라는 삼각형에서 외곽 이등분선, 얘는 외곽의 이등분선인데 결국 주인공 얘거든. 얘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연장에서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하자. 라고 할 때 얘랑 평행한 걸 안쪽에 그려보자 그랬지? 안쪽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요 억각과 이 동의각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요렇게 끊어서 이등변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BA 대 EA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BD 대 CD. 근데 AE라는 길이 대신에 AC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 너 때 너는 너 때 너. 마찬가지로 별이 어디? 네모를 BC에다 놓고 어떻게 읽어? 별부터 네모까지 길이비리는 이쪽 별로부터 네모까지 길이비.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거 눈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증명 다 했고 써보기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복습 끝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쓰고 있는 성질은 뭐야?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평행선 3개 그거야. 돌려보면 사실 이런 거잖아. 얘가 돌려보면 이런 상태인 거거든. 이런 상태에서 뭐 너 때 너는 너 때 너. 근데 이 길이 대신에 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너 때 너 때 너 이거 했던 거, 그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밝힌 새로운 성질이다. 다 결은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당연히 지금은 외워지고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풀리잖아. 문제는 뭐냐면 이번 단원이 아니고 또는 지금이 아니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또는 다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예를 만났을 땐 증명 과정이 함께 외워져야 뭐였지 할 때 금방 내가 곁들여서 찾아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평행선과 길이비다. 필수예제는 가볍게 다 풀어버릴 거예요.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볼펜이든 색연필이든 들어. 짜잔. 우리 이거 할 거야. 너가 별이야. 너가 뭐 동그라미야. B 써. 바로 불러. 요렇게. 보이지? 별로부터 길이비와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눈에 이런 보조선들이 보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까지 보여야 돼. 5까지. 그러니까 증명 과정에서 살펴봤던 그 보조선이 눈에 이제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는 게 좀 가상으로라도 보인다면 또는 그려도 좋아요. 그려도 좋다. 아, 그러니까 이게 6대 5가 x대 4구나. 이거 평행선이고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게 보여야 된다고.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x는 5분의 24. 근데 이거 말고는 방법 없어.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문제를 분석하면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게 여러 개가 보여야 선택이란 걸 하는데 이런 관계식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거밖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를 아느냐 모르냐로 이 통째가 다 갈리니까 증명까지 그래서 같이 봐둬라 라는 거예요. 내각 이등분선이 여기 있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너하고 너가 별이지. 너 네모야. 뭐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좋아. 실제 문제 풀 때도. 3x-1일 때 3x 플러스 1은 4대 5. 이렇게. 15x 마이너스. 쭉 풀리죠. 사실은 여기까지의 비례식 세우면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1차 방정식이라 더 안 풀어도 돼요. 선생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볍게. 꽂히는 거야, 안 꽂히는 거야, 이거. 아이, 좀 별로야. 이 홀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아쉬운 대로 쓰자. (3번) 봅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고 여기가 평행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A2의 길이를 구하래. A2의 길이. 목표는 이건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 물어보는 게 선분 A2야. 나머지 조건은 다 표시돼 있어. 이거 물어봤어.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될까? 그치. BD 대 CD의 길이비를 알아야겠지. 이해됐을까? 자, 다시. 이게 이제 평행선이기 때문에 내가 A2의 길이를 구하려면 평행선이기 때문에 너 대 너를 알아야 되거든. 이제 조건에서 내가 끄집어내야 될 게 BD 대 DC인데 이게 그냥 8대 6입니다. 줄여 4대 3이죠. 됐어? 이건 이렇게 연장 안 해도 이제 보이지.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A2를 구할 때는 너 대 너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몇 대 몇이야? 4대 3대 7이죠. 비례배분 하면 된다. 고로 A2는 비례배분 얼마야? 8에 대해서 7분의 3. 요게 4대 3이므로 여기가 4대 3대 바깥쪽 7이더라. 그러니까 8cm에 대한 비례배분이니까 7분의 3 이렇게 읽히면 되겠습니다. 가볍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평행선 성질만 잘 눈에 있고 요거 개념만 익히면 연결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각 이등분선이고요. 근데 이제는 보여야 합니다. 직가삼각형에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네, 사실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도형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뭐와 같냐면 이런 원의 접선이라고 봐도 되고 보여? 어쨌든 D2의 길이는 D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것과 같다. 결국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DC의 길이인 걸 알고 있어. 그런데 BD 대 DC가 몇 대 몇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5, 3, 8이라고 쓰겠지. 근데 지금 5, 3, 8이라고 쓴 게 길입니까? B입니까? 이거 B잖아. 근데 8이 8이면 3은 3이지. 끝.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도형의 성질들이 한꺼번에 딱 보이면 그냥 쏟아 부어서 풀어버리면 되고 하나하나가 좀 안 보이면 난이도 갑자기 올라간 느낌 들어요.
자, 다음 조건입니다. A2의 길이를 구하래요. A2의 길이. 지금 선생님이 그냥 읽어가는 걸 한번 할 수 있겠는지 봐봐. 우선은 내각 이등분선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그지? 빨간색 먼저 보자. 너 때 너가 몇 대 몇이야? 4대 2니까 2대 1. 여기 길이 얼마야? 끝났네. 근데 이제 여기 기준으로 이제 여기 노란색 선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게 B가 8대 6이죠. 그럼 길이 B로 하면 4대 3대 바깥쪽이 7인 거겠지. 그럼 4에 대해서 B의 맵 얼마? 끝이야. 연결되지요. 그래서 이제 도형 문제 풀 때는 이게 볼펜이던 색연필이던 두 가지 색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연습하는 게 도움 되게 많이 된다. 6번 봅니다. S1 대 S2의 넓이. 넓이 B인데 뭐가 같아? 두 삼각형이. 이 두 삼각형은 뭐가 같아? 높이가 같지? 그럼 넓이 B는 뭐와 같다? 밑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끝이야. 연결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쓸 게 없죠. 근데 이제 방금 순차적으로 봤던 그 각각의 개념들이 하나하나가 좀 안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은 손 안 대고 푼다? 손 안 대고 푼다? 아니면 손 댈 게 없다. 뭐 할 게 없어요. 가볍습니다. 7번 보죠. ACD의 넓이가 21이야. ABD 얼마니? 그냥 해볼까? 얘가 21이야. 밑변의 길이가 몇 대 몇입니까? 밑변의 길이가 4대 3입니다. 높이 같죠? 넓이 B는 밑변 길이 B 얼마? 끝. 되겠어? 8번 봅니다.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AD의 길이. 아이고. AD의 길이는 얼마일까? AD면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야. 그런데 요게 보여야 되는데 두 가지 성질인데 하나는 얘랑 얘가 평행해. 일단. 그리고 아까 잘 찾았어. 뭐냐면 직각이면서 동그라미 각 가지고 있죠. 직각이면서 동그라미 각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닮음인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이건 쓰자. 삼각형 ABE와 삼각형 ACE가 닮음인데 닮은 비가 2대 3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B2 대 FC도 2대 3이지요. 그러면 A2의 길이가 나온단 말이지. 아니, ED. 보여? 그러니까 닮음으로 보면 여기랑 여기도 닮음이잖아. 그게 2대 3이란 말이죠. 그럼 AD의 길이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물어보고 있는 AD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A2에다가 이 D를 더해서 이 길이를 구해보고자 해. 됐을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D는 알고 있단 말이죠. 2에 대해서 3분의 2니까 3분의 4야 여기는. 그래서 조건 선분 AD를 X라고 놔봐.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A, D를 X라고 놓으면 X에서 3분의 4만큼 뺀 거랑 X에다가 2 더한 거가 몇 대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A, D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A, E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요 길이비잖아요. 근데 A, D는 특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부터 D까지는 이거 하나가 움직이진 않아. 무슨 얘기냐면 A, E는 AF와의 닮은 비로 구할 수 있고 이 D는 DF와의 닮은 비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를 따로 두 개로 나눠 본 거지. 이렇게. 그럼 보자. A, D를 X라고 놓으면 조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X-3분의 4 대 X 플러스 2가 각각의 직각삼각형의 요 짧은 변 닮은 비죠? 몇 대면? 그래서 3x-4는 2x 플러스 4. x는 8. x는 8이다. AD의 길이가 8이다. 근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다 풀었는데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이거는 2단원을 배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 이번 단원이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그러면 원래 BD 대 DC의 길이비가 2대 3이라고 놓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2대 3. 너도 2대 3. 보여? 그래서 닮은 비, 근데 여기 색칠해 놓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비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관계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내각 이등분선이니까 얘를 써. 일단 써놨어. 그래. 이게 2대 3이다. 그 다음 어쩔?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가 함께 다녀오지, 함께 이렇게 끌어오지 못하면은 이거 써놔도 그 다음 뭐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묻어 있어? 여기에 다 묻어 있어. 이해됐을까? 좀 어려워.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선생님의 목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1번 너희도 이걸 따라와봐. 2번 선생님 말한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보이면 그걸 너네도 말해봐. 이런 거잖아. 그래서 1단계를 먼저 해보자고. 선생님이 이걸 뭘 봤냐면 너 직각의 동그라미각, 너 직각의 동그라미 있잖아.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이 길이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닮은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여기가 위로 직각으로 표현됐다는 건 아래도 직각인 거잖아. 그러니 선생님이 내각의 이등분선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BE랑 FC가 서로 평행하다는 조건이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는 봤어.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닮음이 삼각형이 쉽게 보이지. 그리고 그게 닮은 비가 2대 3이지만 내가 이등분 그대로 쓰는 거죠. 자, 9번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외곽 이등분선도 증명 과정이 머릿속에 함께 그림이 그려지면서 푸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 그냥 풀지 말고요. 어차피 외곽 이등분선이면 안쪽에다 이렇게 평행선 긋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0이라고 또 쓰면 되겠지. 이렇게 보여야지. 또는 10이라고 안 쓰더라도 이제 시각적으로 말이야. 색칠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이해됐어? 이 길이가 같다. 그럼 뭐라고 해? 16대 x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뭐 물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어? 이렇게 외웠지? 아,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돼. 이번 단어는 어차피 B를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B를 그냥 표현해놓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단원에 이걸 배웠으니 이번 단원은 그걸 이용해서 푼다 라고만 생각하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다른 단원에서 못 써먹고,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서 써먹으려면 기본적인 증명 과정도 함께 익혀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내각이나 외곽 이등분선은 그 증명 과정을 곁들여서 같이 그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 뭐 x는 3분의 40이겠죠. 끝입니다. 보입니까? 보여야 하는 거야. 자, 10번. 자, CD 길이. 얘도 이제 따라서 그려보면 외곽에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안쪽에서 평에서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왜냐면 억각의 동의각. 그러면 이제 요게 사실은 이거 쓰는 거잖아, 이거.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게 3대 2잖아. 1이지. 그럼 x 얼마야? 끝이야. 증명이 보이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지? 그냥 덮어놓고 외우면 이제 이렇게 해서 봐봐. 덮어놓고 이제 비례식만 외우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별 네모 그래서 불러봐. 6대 4는 x 더하기 3대 x.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답은 나와. 6x가 4x 더하기 12니까 2항에서 정리하면 x는 6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체크하는 거. 네, 그거와 곁들여서 언제나 기본 증명을 곁들여서 써먹는다. 이 연습이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봅시다. 그냥 한번 해볼까 이거? 자, 보조선이 어떻게 그어?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보여야 돼. 요렇게 이쪽으로 보조선이 요렇게 나간다. 그게 어떻게 돼? 바깥쪽이 4고 이쪽이 3이고 여기가 그럼 1이겠지. 맞아? 참 평행선 못 그린다. 기울기가 이 정도면 약 요렇게 바깥쪽이 4. 참고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길이 같은 거를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바깥쪽이 4, 안쪽이 여기가 3, 여기가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1대 3이겠죠. 길이비를 이렇게만 나눠보면. 맞죠?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비는 밑변의 길이비니까 1대 3이다. 이걸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제 또 이런 걸 하는 거야. 결국 물어보는 건 BC 대 CD의 길이비를 물어본 거야. 넓이비는. 조건을 봤더니 BC 대 DC는 4대 3이다. 그런데 DC는 BC 더하기 CD더라. 뭐야 이거? CD랑 DC가 같지. BD, BC, BD 대 CD구나. 그래서 BD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야. BC 더하기 CD 대 CD가 4대 3이므로 이것도 막 풀겠지? 이게 내포하고 있는 실제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쓰면 이제 이런 꼬락서니가 나오는 거고, 항상 두 개를 같이 곁들여서 그러니까 요 평행선이 이렇게 나와서
요게 4대 3대 1이구나. 그럼 1대 3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법을 같이 곁들여 보는 게 결코 손해보거나 비효율적이거나 그러지 않다. 곁들여서 봐야 된다. 그럼 오래 가요. 외곽 이등분선이고 안에 보조선까지 그었네. 이 C의 길이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증명과정 다 써줘버렸죠? 얼마나 고마워. 이거 같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야지 3대 2대 그럼 1이겠지? 끝났어. 1대 3이죠? 이게 이 C의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 12 준 건 의미도 없어요. 네. 혼란을 주려고 한 건가 보지. 우리는 이런 거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로 출연은 한 거지만 사실 굉장히 고마운 거지. 그래서 증명을 같이 외우면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무 고마워가 되는 거고, 증명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안 외우고 와버리면 이게 되게 복잡한 도형으로 보여. 그러니까 증명을 모르고 이 도형 보잖아? 아씨 되게 복잡하네 이 도형. 근데 증명을 알고 보면 아예 증명을 해놔 버렸지. 그 차이다. 여러 번 강조하더라도 C2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구해보죠. 자, CD 길이 얼마입니까? 뭐? 안 되네, 한 번에. 몇 대 몇이야? 뭐? 몇 대 몇이냐고. 야, 12대 8을. 이 길이 2지, 이 사람아. 에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외곽 이등분선으로 보면 몇 대 몇이야? 이렇게가 3대 2지. 여기가 1이겠지. 길이비가. 보여? 그러니까 지금 외곽 이등분선 이걸 보면은 너 때 너는 너 때 너로 보여야 되는 거야. 왜? 평행선 이렇게 그을 거니까. 이거 많이 했잖아, 방금까지. 그지? 이렇게 그을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가 얼마야? 얼마야, 이거? 끝이야. 두 개 동시에 하나에서 쓰는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선 바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했던 평행선이랑 뭔 차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자, 한번 봅니다. 선분의 길이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요. 이거 뭐야, 이게? EF의 길이. 그래, 요거 하나만 보자. 선생님, 요거 설명하고요. 이제 꼭 외워야 될 필수 공식은 아닌데 외워두면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우선 우리가 삼각형일 때 너 때 너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닮음이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너 때 너를 할 수 있는 삼각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만들 수 있다? 엄청 쉽게. 어떻게? 사실은 AC를 연결하든 DB를 연결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대각선 하나만 찍 그으면 이게 1대2라고 알려줬거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해됐을까? 그리고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 6에 대한 게 여기로 오는 거야. 맞지?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AT가 B로 여기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합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 교점이 G가 됩니다. 그래서 이 G의 길이랑 GF의 길이를 이렇게 더하는 거고, 선생님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맞아요. 매번 이렇게. 대각선 하나만 그으면 1대 2대 3이잖아. 그럼 6에 대해서 이 G는 어떻게 돼? 3대 1인 거지. 3에 대한 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봐야 돼. 3대 1인 거야. 6에 대해서 3분의 1 비례배분. 그 다음에 GF의 길이는 3에 대해서 3대 얼마? 여기서 바라본 3대 2인 거지. 2 더하기 2니까 길이는 4다. 될까? 뭐 다른 방법이 더 있을 수 있죠? 다른 방법이 더 있냐고? 뭘로 풀었어? 설명해 봐봐. AD랑 BC 소선을 발 내리면 AD에서 BC 그러면 그 거리가 3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1대 1로 나뉘니까 혼납니다. 아예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수학적 관점에서 왜 좀 복잡하냐면 이거의 3분의 1이 1로 오고 이거의 3분의 1이 1로 올라오지. 이해가 돼? 봐봐. 이게 A하고 B야. 물론 A 더하기 B가 얼마야? 3이지, 3. 3이지. 그런데 이 점을 G라고 하고 이 점을 H라고 하면, 물론 이게 수선의 발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EF의 길이를 어떻게 본 거냐면, 이 G 더하기 HF 더하기 GH로 3개로 쪼개서 더한 거야. 네가 얘기하는 방식은. 근데 그거를 마저 설명을 해줄게. 네 방법이 계산이 틀리지 않은 이유까지 설명해 줄게. 일단은 이 G는 어떻게 돼? 3분의 1 A죠. HF는 3분의 1 B야. 그리고 이 길이가 3이야. 그런데 A 더하기 B가 3이야. 그래서 4야. 이렇게 구했다고. 자, 일단 틀리지 않아. 틀리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왜 계산이 틀리지 않은지 얘기를 해줄게.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중에 이 길이비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다리꼴은요, 이렇게 직각인 상태로 바꿔서 보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인데 1대 2인 점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3이고 3에 대한 길이 여기 1이다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야. 얼마나 편해. 하지만 이게 원래 임의의 사다리꼴이니까 어떤 사다리꼴이든 되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봤었어야 원래 과정인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도형 형태를 딱 이렇게 맞춰서 바꿔서 보면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할 거는 이걸 공식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데 이게 나온다고 하는 공식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평행선 하나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그때 이 길이 B가 M 대 N이야. 그럴 때 길이 L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와 같이 대각선을 그어서 B에 대한 길이 요만큼, A에 대한 길이 요만큼을 공식으로 한번 써보면 M 대 N 대 M 더하기 N이죠.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B는 여기서 바라본 거니까 M이잖아요. MB 더하기 A에 대해서 N이니까 AN이 되는 거야. 자, 보면 분모는 B의 합이고 분자는 거꾸로 곱해서 더하죠. 응? 요거 써놓으세요. 요걸 써놓으시고 또 하나 쓸 거야. 두 번째는 이번에도 사다리꼴이긴 한데 대각선을 그어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평행선의 길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평행선 길이 L이 있다면 봐봐. 이 B가 어때요? 그냥 A 대 B죠. 그리고 L은 A 더하기 B 분의 이렇게 거꾸로 곱했잖아. 얼마야? 이렇게는 똑같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 교점을 기준으로 두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반만 그려진 도형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이걸 2로 나눈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 파란색 길이로만 하면 A 더하기 B분의 AP가 나오죠. 이것이 이렇게 수선을 각각 내려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다시 미지수로 세우는 식보다는 훨씬 단순하게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이거 틀렸다 아니야 이렇게 봐도 돼. 상관없고. 다만 이게 메인이 되게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얘도 외워두셔야 된다. 써놓고 되겠어요? 얘랑 얘랑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다른 거 해볼게. 여기가 1대1이면 어떻게 되겠냐? M 대 N이 1대1이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뭐겠어? 그러니까 이게 M 대 N이 1대1이면 2분의 A 더하기 B 뭐야? A, B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건 뭔데? 그 값을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평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1대1이면 아, 그 가운데 이 선은 평균이구나. 2분의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를 외울 거야? 아니죠. 이것만 알면 다 해결돼. 사실은 이 관계만 외워두시면 이것도 그냥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A 대 B니까. 그러니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두 번째 거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가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평행선이 옆으로 누웠어.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평행선이야. 자,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5야. 그때 얘랑 또 평행한 요 주황색 길이 구해봐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 얼마일까? 그치, 8분의 15겠지. 왜 8분의 15야? 그 팔이 A 더하기
잘 봐. 아, 당연히 8은 3 더하기 5고 15는 둘이 곱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아, 얘는 사다리꼴이야. 그리고 이게 사다리꼴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평행선의 절반짜리야. 아, 됐습니까? 나머지 도형만 살짝 엎어서 같이 그려줘 주면 이거는 A 더하기 B분의 2AB가 이 길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A 더하기 B분의 2AB니까 절반이 AB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 번에 띡 하고도 나올 수 있다. 관계를 외워두시면. 또는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적어도 이 평행선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그 평행선 3개 아닙니까? 그죠? 이게 3대 5대 8 아닙니까? 맞죠? 이해됐을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에 대한 8분의 3이네요.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굳이 외워야 돼? 그래서 안 외우는 거야. 그래서 도형단원에선 야, 이거는 이 공식을 아예 모르면 못 풀어.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럴 만한 게 선생님 생각에 중학교 도형에는 없어. 다 증명하고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는 공식들이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명하면서 외울 수 있는 공식이란 시간이 흘러 공식을 까먹어도 내가 다시 그 증명 과정을 떠올리면 찾을 수 있는 걸 얘기해. 근데 아예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딱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도형의 어떤 성질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있어요. 굳이 찾으라 그러면. 중학교 도형은 그럴 게 하나도 없다. 다 증명할 수 있다. 증명 과정을 함께 곁들여 가시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평행선이 몇 단계야? 몇 개야? 4개지. 근데 너 때, 너 때, 너는 여기서도 너 때, 너 때, 너니까 어허? 굳이 위에서부터 안 보고 평행선 사이의 길이비만 봐도 좋다. 그럼 몇 대 몇이니 여기가? 5대 4야? 이거만 써도 되죠. 얼마입니까? 그 짭? 잘했죠? 자, 바로바로 봅시다. 여기서 x길이야. 여기가 x길인데 둘 다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여기랑 여기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관련 있는 선은 이거만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인 이 선은 의미가 없는 상태야. 됐어 그러면. 여기도 3대 4죠.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지. 우리 항상 하던 거. 왜 앞단원에서 평행선 3개를 계속 그려봤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그대로 써먹는 거야. 평행선 사이의 길이비. x는 얼마? 2에 대한 3분의 4배. 3분의 8. 오이. 어이짜. 3번 봅니다. 자, 평행선 주어졌고 x하고 y야. 그런데 x와 관련된 게 여기죠. 요게 지금 x 거야. y는 사실 이제 요 7이랑 관련하는데 이 사이의 길이비만 써보자고 옆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 2대 3대 크게는 5 맞죠? x 먼저 구해봅시다. x는 8에 대한 3분의 2배 끝. y는 7에 대한 3분의 5배 되겠어? y는 이렇게 되죠. 3대 5. 옆에 2대 3대 5라는 길이비를 딱 체크해 놓으면 x 더하기 y는 3분의 4, 50mm니까 17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평행선 길이비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할 게 없다, 할 게. 이 단어는 할 게 없다. 4번 봅니다. x, y 그냥도 구하겠다. x 얼마니? 써볼까? 길이비.
x가 얼마야? x가 4잖아? 그러면 2대 4대 3이야 지금 선이 3개의 평행선이 보여? y는 뭐에 대한? 9에 대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6대 3이니까 2대 1이지 좀 안 돼? y가 여기잖아 y 여기 9에 대한 2분의 1 2분의 9겠지 되겠어? 5번 봅니다. A, B, C를 구하래요. 근데 그 옆에다 찍고 여기 딱 보여. 3대 8대 4야.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A는 5에 대한 3분의 8배 3분의 40 그치? 5에 대한 3분의 8배 B는 5에 대한 3분의 4배 그 다음에 C는 C의 길이는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몰라도 되죠. 그냥 이거 가지고 12에 대한 4분의 3배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게 20이니까 3분의 60이니까 20이니까 답은 29 쉽게 나오죠.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길이비만 옆에 살짝 체크만 해줄 수 있어도 이 관련된 길이는 다 구할 수 있다. 자, 봅니다. 요거는 해야 될까 싶을 만큼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평행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2대 3대 5 체크해. 근데 BH 길이가 지금 4지요. 여기가 4야. 왜냐면 여기서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치? 그러면 X 구해보자. X는 어떻게 돼? 4에 대한 X. 여기에 대한 5분의 2. 그치? 자, Y는 11에 대한, 그쵸? 11에 대한, 아이고, 얼마? Y 빼기 X는 5분의 25니까 5죠. 거저 먹는 단원이다. X의 길이를 구하라. 공식도 써보고 증명법을 직접 써보기도 해볼 거야. 근데 옆에 길이비를 써야겠지. 1대 2. 여기 옆에 크게 3. 해서 여기다 G라고 써놓으면 2G 더하기 GF일 거고 비례식만 그냥 갖다 쓰면 16에 대한 3분의 1 더하기 10에 대한 3분의 2 되겠어? 3분의 36이니까 12 공식에 때려 넣어봐 3분의 16 더하기 20 12 너분의 요거 곱하기 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놓은 게 공식이야 사실은. 되겠어? 그리고 요 공식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 2학기 가면 도형의 방정식의 뭐 내용으로는 이래요.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수직선 위에서의 특정값, 특정의 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 있거든. 거기에 똑같이 써요. 같은 원리로. 그래서 공식을 외워두면 나중에 되게 똑같이 생긴 애가 한번 등장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좀 떠오를 수도 있다.
IG의 길이를 구하라. IJ죠. 그러면은 누구만 보면 되냐면 요거만 보면 돼. 이렇게. 여기가 3대 1대 4다. 공식에 때려 넣어보자. IJ는 자 공식에 때려 넣으면 4분의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죠. 42 더하기 8 2분의 25 되겠어? 공식도 외우죠? 공식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운 다음 이렇게 써먹어 보면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만 깨달아도 쉽습니다. A 2대 뭐래? 2B가 3대 1이야. AC를 왜 그린 거야? AC를 그린 건 그냥 친절하게 그려준 거네.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됩니까? 3대 1대 4죠. X는 4분의 30 더하기 6이네요. 그죠? 끝. 에헤. 되겠어요? (10번) MN의 길이. 오호. MN의 길이는 뭐 어떻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길이 색으로 해볼게. 이 M이랑 FN이 길이 같은 거는 이해되죠? 같은 16에 대한 같은 B니까. 그러니까 MN의 길이는 뭐 이쪽으로 구해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구해도 상관없어. 2N 구할 수 있고 2M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공식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그 공식의 증명 과정을 이해해야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비가 몇 대 몇이랬냐면 2대 1이에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평행선 약간 빼가지고 2대 1대 3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이 n하고 이 m의 길이는 이 n은 20에 대한 얼마? 3분의 2야. 그쵸? 20에 대한 요 관계고 이 m은 16에 대한 요 길이비야. 그지? 빼기 마저 써보면 이 m의 길이는 16에 대한 3분의 1이다. 40에서 16 빼네요. 3분의 24니까 8. 읽어줘.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게 증명 과정이 항상 같이 보여야 된다. 도형은. 오래 가고 안 틀려요. 증명 빼놓고 외우면 흔들립니다. EF의 길이. EF의 길이. 일단 써놓을게. 옆에 이렇게 빼서 몇 대 몇이야 이게. 이게 1대 2가 되는 거죠. 대각선의 교점이면. 그래서 EF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3분의 6 더하기 6이라서 4야. 또는 공식으로 가면 3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6. 뭐야? 9분의 이렇게 써야 되구나. 9분의. B가 아니지. 9분의. 그래서 4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이 웬만하면 선생님도 막 공식에 막 때려놓고 이렇게 안 해요. 옆으로 평행선만 빼도 된다. 12번 뭡니다. 아까 했던 거, 요거는 보조선 어디에 그어야 돼? 그렇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이 사다리꼴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라고 보라 그랬어. 그러면 이해가 좀 쉽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써? 여기가 1대 2더라. 그러면 12에 대해서 3분의 1이죠. 12에 대한 3분의 1 길이 4. 아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B 2대 1대 2. EF의 길이가 아니었구나. 아 여기가 EF의 길이네. 그러면 다시 평행선 딱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2대 3대 5. EF의 길이는 12에 대한 5분의 2. 12를 바라볼 때 5대 2의 위치에 하는 거죠. 5분의 24. 이렇게 쉽다. 빌드업만 잘 되어 있으면 돼요. 앞에 도형부터. 14번. BC2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얘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뭐만 알면 되겠습니까? 높이만 알면 되겠네? 근데 이게 이렇게 셋이 평행이죠. 으이씨, 뭐야 이게? 그러면은 1대 2대 3이죠. 맞습니까?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h라고 해볼까? 높이 h의 길이는 16에 대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6이더라.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밑변이 24, 높이가 3분의 16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88에 64. 끝. 와씨, 이렇게 두 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도 뭐 확인학습 문제도 많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요 정도까지 하고 3교시 때 무게중심 개념을 해볼 거거든. 근데 무게중심은 조금 중요해요. 요거 다른 얘기 좀 해볼게. 원래 삼각형 하면 삼겹살 쓸 뻔했어. 삼각형의 어떤 점, 특정한 점이 있는데 이게 총 5개가 있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심, 외심이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게 될 무게중심이 있고, 그 다음이 수심과 방심이라는 점도 있어. 수심은 이름에 숫자가 있는 것처럼 수직선의 교점이야. 얘 이렇게 수직선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 내려서 이렇게 수직선 만들잖아? 그러면 이 점은 여기서 바라봐도 맞은편에 수직으로 떨어져. 그런데 기하적 특징은 있긴 하거든? 그런데 이건 약간 영재, 경시 이럴 때 쓰는 도형의 성질이고 절대 우리 교과랑 상관이 없어요. 교과에서는 얘가 튀어나올 게 없어. 방식은 뭐냐면 얘는 방접원을 그렸을 때 방접원의 중심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외곽 이렇게 양 외곽에서의 각이등분선하고 이 교점을 만들면 원이 요렇게 요렇게 그려진 원이 생겨.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기하적 특징이 있지. 이건 기하적 특징이 가지고는 있어. 얘도 어차피 경시 영재형이야. 교과랑 아무 상관없어. 선생님 그러면 수학이 엄청 어렵고 심화 문제를 가면 이것도 알아? 아니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래서 수심 방심 빼.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건 이렇게 3개의 중심이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겁나 중요해. 이게 언제 또 중요해지냐면 3학년 2학기 때도 중요해지고
고1에서도 중요해지고, 너네 세대에서는 선택 기하에서는 고3, 고2, 고3 때 가면 그때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봅니다. 무게중심 옆에 그냥 쓰세요. 써. 중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 중선이란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 중선을 세 개 다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보세요. 순서대로 해볼게. 그냥 이런 삼각형, 일반 삼각형에서 너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어. 둘의 무게가 같겠죠? 쪼개진. 또 여기서 여기 중점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아지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또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아지지. 근데 봐봐. 여기 뭐 그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랑 얘랑 넓이 같지. 얘랑 얘랑 넓이 같지. 이렇게 넓이 같지. 그러니까 굳이 써보라면 넓이를 여기가 S1, S1, S2, S2 뭐고 여기가 S3, S3 이렇게 있잖아. 이해됐을까? 근데 이렇게 둘 쪼개면 이렇게 셋 더한 거 같겠지? 근데 이거 둘 더한 거 서로 같겠지? 그럼 이거 하나 같겠지? 이해됐을까? 아니면 A, D를 기준으로 보면 둘이 같고 맞죠? 요렇게 셋 더한 거 요렇게 셋 더한 거 같지? 그러면 위에 두 개도 서로 같겠지? 하나 서로 같겠지? 그러면 결론이 뭐야? 다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기준으로가 아니고요. 중선들로 나뉜 삼각형 몇 개 있니? 6개의 삼각형에 뭐가 같아져? 넓이가 같아져.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무게중심을 이거 입체라고 생각해. 얘가 무게중심이잖아. 응?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해. 여기다가 뾰족한 바늘을 딱 세우면은 이 삼각형은 평평하게 섭니다. 왜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모든 방향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도 하는 거야. 무게의 중심이라는 건 딱 그 점만 하나만 딱 버티면 삼각형이 그대로 서. 그러면 삼각형에만 무게중심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각형들의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다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거 꽤나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그 내심과 외심에서도 삼각형은 언제나 내심, 외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각형 이후에 4, 5, 육각형과 같은 다각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지. 있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고 했고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가면 무게중심이 있냐? 그러면은 다각형들은 무게중심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들로 잘게 쪼개서 그것들의 상관관계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 그냥 무게중심 하면 삼각형만 떠올리시면 돼요. 끝. 자, 그랬을 때 이 넓이 6개가 서로 같습니다. 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잘 봐봐. 이 6개의 넓이가 같을 거잖아. 잘 봐야 돼. 요거 두 조각짜리 넓이랑 전체 삼각형은 넓이가 몇 대 몇이요? 그쵸? 1대 3이죠? 그럼 높이 비가 몇 대 몇일까? 그렇지.
색칠하세요. 이거 뭐 빨간색으로 하고 바깥을 파란색으로 둘러치든 두 가지 색깔로 딱 나눠봐봐.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대 3이 나오는 거야. 평행선을 옆으로 그어보면. 이해됐어?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이 두 조각짜리 넓이랑 원래 주어진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 B가 1대 3이므로 높이가 1대 3이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이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제 약자로 G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센터 포인트겠죠? of gravity. gravity의 약자 G를 쓰는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을 항상 몇 대 몇으로 쪼개겠냐? 중선은 A에서부터 출발이야.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으로부터 바라봤을 때 항상 2대 1이야. 2대 1이고 2대 1이야. 같은 원리로. 끝이야. 그리고 자, 교재 따로 안 나와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나만 딱 쓰고 갑시다. 두 개만 씁시다.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한 직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심과 외심이 한 직선에 있는 거는 여기 꼭지각이죠. 꼭지각으로부터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외심하고 내심이 존재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게중심도 이 안에 있어. 왜냐면 얘 자체가 중선이니까. 그럼 정삼각형 어떨까? 정삼각형이 그 전에 어땠어? 내심과 외심이. 뭐라고? 정삼각형은요, 내심과 외심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도 동심원이 돼요. 근데 무게중심 어디 있을까? 얘랑 같은 점이겠지. 그래서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돼. 한 점이다. 오케이? 요거 추가로 써놓으세요. 설명 끝. 무게중심에서 필요한 설명 끝났고 시간 봐서 필수 예제 다 풀 수 있으면 여기까지 끝내버립시다. 이번 주 털어버리자고. 또 내일이 빨간 날이기도 한데 뭐 금방 풀어버리겠지. 자, 봅니다. 무게중심이랑 중선의 교점. 참고로 오늘 과제는 개념과제 있습니다. 근데 개념과제 아까 썼던 거 있지요? 사다리꼴, 평행선, 공식. 이거랑 뭘까? 무게중심. 두 번째 확인학습은 문제는 그냥 책 끝까지 풀어보세요. 1차학습만. 이거 마지막 단원일걸? 더 있냐? 마지막 단원이야. 상편 끝이야, 상편. 하편 따로 있어요, 여기. 하편은 피타고라스만 할 거야. 자, 보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지. x 얼마야? 5요. 기본 문제도 풀자. y 얼마야? 몇 대 몇 항상? 1대1. 아하이! 2대1. 2대1. y는 4. 무게중심 성질, 아까 그 두 개하고 추가로 이제 위치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돼요. 넓이가 서로 다 같아져요. 그리고 꼭지점으로부터 2대1이에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깔끔하겠다. 2번 봅니다. x, y 뭐야? 비례배분 8, 16이죠. 전체 넓이가 12입니다. 색칠한 부분 넓이 얼마일까요?
2, 6개 똑같습니다. 넓이, 그러니까 무게중심 나오면 너무 땡큐야. 뭘 구하라는 거야? EMCNF? 자, 봐봐. 전체 사각형이 얼마니? 60이지?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요 오각형의 넓이입니다. 띠용. 넓이인데 전체인데 그러면 뭘 얘기해 보면 좋을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무엇을 할 거냐면 이번 단원이 무게중심이라서 무게중심으로 문제 푼다보단 맞긴 한데 주인공 대각선은 사실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성질이 지금 여기 요렇게가 중선이죠. 중점이잖아. 그러면 A2와 AN을 기준으로 또 다른 중선이 뭐가 있느냐? 바로 그게 BT야. 이해됐을까? 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작은 이거야. 이건 생각의 순서야. 이 도형에 대한 분석을 하는 생각의 순서. 중점, 중점. 중점, 중점이란 중선, 중선. 근데 중선 하나 말고 중선 두 개만 있으면 되겠는데 어디가 또 하나의 중선이 될까? 그렇지. 바로 이대각선. 처음에 AC가 주인공이라는 건 ABC랑 ADC로 이 삼각형을 두 덩어리로 이 방향으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누가 무게중심? E하고 F가 무게중심이야. 그럼 마저 그려보자. 뭐가 덜 그려졌어? 뭐 하나 덜 그려졌는데? 나머지 중선. 이게 안 그려져 있는 거야. 됐을까? 이제 그러면 다 지우고 중선만 색칠해 보겠다. 오케이? 내가 쪼개고자 하는 삼각형과 중선만 그려볼 거야. 내가 삼각형을 얘랑 얘로 쪼갤 거고 중선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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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다시 여기서 연결한 요거랑 요거 복잡해졌지? 뭔가 덧칠해서 그리면 근데 사실 이렇게 쪼개놓으면 이게 뭘 의미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넓이가 어때? 그리고 한 조각당 넓이 얼마야? 이 한 조각의 넓이가 얼마야? 그렇지. 전체 넓이가 60이니까 똑같은 넓이 12조각 낸 거야. 근데 구하라고 한 도형은 이 조각이 몇 개 모여있니? 4개. 넓이는 20. 한 조각당 5기 때문에 이거 이제 4조각이잖아요. 조각 개수. 그러니까 중선으로 쪼개진 조각들이 몇 개 들어가느냐만 생각하면 돼. 이해됐을까?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수예제 풀어보죠. 넓이가 40이래.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전체 넓이가 40이랍니다. 뭐야 이게? 그럼 여기 넓이 20이죠. 밑변 8일 때 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5. 뭐야 이게? 쉽죠? 2번 문제 봅니다. x 얼마? 10. y 얼마? 빙고. x 10, y 3. 3번 갑니다. G2B의 둘레. G2B의 둘레다. 넓이가 아니라 둘레래요. 그럼 여기 길이 10. 길이 6. 길이 10이네요. 10, 10, 6, 26.
각각은 중선이니까 절반, 나머지는 2대1, 2대1 비례배분. 암산 되는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G'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쉬운 문제. 근데 G는 AD의 무게중심, 요 ABC의 무게중심이고 G'은 다시 요 아래쪽의 무게중심이죠. 뭐 먼저 구하면 돼? GT의 길이는 그렇지. 그러면 G의 G'의 길이는 6에 대한 2대1 비례배분점이죠. 4. 5번 문제 봅니다. G는 무게중심이고 AB가 18인데 G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 20초 줄 테니까 풀어봐. (20초) 안에 못 풀면 10분을 줘도 못 풀어. 도형 분석 능력이니까. 자, 봅니다. 하하,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대. 일단 선생님이 도형단원에서 어떤 게 있다 그랬냐면 앞에서 배운 것들이 누적돼서 쌓여서 쓰여야 된다라고 했어. 여기서는 뭐냐면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을 연결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 동그라미하고 M은 외심이야. 뭐야? R는 뭔데 지금 방금? 혼난다 진짜. 너 이거 반성해야 돼. 자,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심은 뭐다? 중점은 외심이다. 그래서 BM, MA, MC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홍구장 납니다 진짜.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튀어나오면 일단 외심 체크해 놓고 가야 되는 거야. 6번 갑니다. AG의 길이를 구하세요. 근데 AG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AM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무게중심이니까. 근데 AM의 길이가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AM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8이죠. 그럼 AG의 길이는요? 12죠. 말도 안 되기 쉽죠? 자, G가 무게중심일 때 X, Y 값을 구하세요. X는 얼마입니까? 6이고요. Y는 얼마입니까? 혼납니다, 진짜. 자, Y 길이는 여기가 6이죠. 이거 옆으로 평행선 빼면 어떻게 됩니까? 2대 1대 3이죠. 4죠. 그래서 X는 6, Y는 4. 바로 그겁니다. 8번 AD의 길이를 AD는 18이다. HG의 길이를 구하라. H는 뭔데? 중점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행선이 양쪽으로 좀 그어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 H가 있는 자리는 1대 1이거든요. 그런데 G가 있는 자리는 어떻게 돼? 여기는 2대 1이야. 될까? 이걸 내가 통합해서 쓸 건데 이해되는지 봐봐. 이걸 이렇게 그으면 될래나? 여기가 2분의 1 자리고 여기가 3분의 2 자리거든. 그러니까 차가 3분의 1이야. 그렇다는 거는 1대 2대 여기가 3인데 안 되겠지? 통합하지 마. 통합하지 마.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 통합하지 말고
일단 얘를 옆으로 빼서 여기가 1대 1대 2다. 이 자리는. 근데 무게중심을 반대쪽으로 좀 빼주면 무게중심의 요 평행선을 요쪽으로 빼주면은 2대 1이죠.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AG의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AG의 길이를 구해서 AH를 빼주면 돼. AG의 길이는 18에 대한 비례배분 3분의 2니까 12. AH는 중점이니까 9. 그래서 x는 3. 9번 문제 봅니다. 안 봅니다.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중점 연결이고. 10번 문제 봅니다. G'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 얼마겠냐? 자, 보시면은 AD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두 삼각형의 각각의 무게중심이니까 이 길이를 AB라고 해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평행선까지 길이 B는 2대 1대 3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9잖아. 근데 G의 G'은 비례배분 쓰면 9에 대한 3분의 2가 되죠. 6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11번) 봅니다. EBDG 넓이 얼마냐 물어봤어. 근데 이거 뭔가 모자라죠? 우리가 넓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중선을 끝까지 다 그려야겠지. 두 개 넓이가 얼마래? 그럼 6개는 얼마일까? 끝. 무게중심인데 무게 물어보면 땡큐. 12번 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모자란 문제다. 왜? 지금 요렇게, 지금 색칠한 부분은 사실은 요렇게만 쪼개보자.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를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런데 봐봐. 삼각형 넓이를 똑같은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2등분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2등분 하나, 반인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은 사실은 얘를 2등분한 이 넓이 하나랑 같은 거 아니야? 이해됐을까? 해서 색칠한 것은 읽어내시면 돼요. 요렇게 읽으면 돼. 여기다가 요래, 여기. 요 색칠한 넓이 하나는 전체 삼각형 넓이 얼마? 그렇지. 3분의 1의 절반이니까 6분의 1. 6분의 1짜리가 몇 개 붙었어? 2개면 얼마야? 즉, 색칠한 삼각형의 2개 넓이 합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다. 얼마입니까? 전체 넓이가 18이니까 색칠한 부분은 6이다. 13번 갑니다.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아까 했던 거 그냥 다시 갑니다. 통합으로 볼게요. 보시면 요게 지금 2대 1이죠. 그리고 이게 1대 1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정하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냐면 여기 1대 2인데 1대 1이면 봐봐. 똑같은 길이를 1대 2랑 1대 1로 나눴어. 그러니까 즉 이만큼 길이가 있잖아. 이거를 반으로 나눈 거랑 1대 2로 나눈 게 있어. 그러면은 1대 2로 나눈 건 전체 B가 3이잖아요. 요걸 짝수로만 바꿔주면 돼. 6으로 보면 되지.
그러니 무게중심 위치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즉 B의 합이 홀수인 것만 짝수로 바꿔주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어? 4대 2라고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아. 그러면 4대 2면 반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 3이죠. 그러니까 3대 1대 2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됐을까? 그럼 보세요.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고 평행하죠.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야? 중점이니까 GBC 대 GED면 4대 1이죠. 이건 그냥 중점 연결 정리만으로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방금 봐봐, 똑같은 거야. 1대 2를 2대 4라고 써놓으면 이거 중간에 1대 1자리를 3대 3으로 쓰기 편하다고. 전체 6이니까. (14번) 봅니다. 아, 이젠 귀찮아. 일단 삼각형 GBC의 넓이가 얼마겠니? 전체 큰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겠죠. 이게 20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에이, 이거 맞아, 이렇게 그려주면 얼마나 좋니? 그럼 색칠한 부분은 GBC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그럼 20의 3분의 1이죠. 3분의 20. 기본 개념만 익히면 그냥 읽어가는 거야. 도형을 읽어가는 거야. 이 GD의 넓이를 구하세요. 요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다. 자, 한번 봅시다. 얘가 혹시 이게 보일래나?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 선을 두 개로 그어볼게요. 이 파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나눠. 일단 전체 넓이가 얼마라 그랬죠? A, B, C가 36입니까? 그럼 순서를 써볼게요. 1번. 그러므로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얼마야? 18이야. 그 다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이 포함된 쪽으로 또 삼각형을 쪼개봐봐. 두 번째 삼각형 A, E, D의 넓이는 얼마일까? 그럴 때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그럼 B의 배분 3분의 2겠지. 18에 대한 3분의 2니까 12가 되겠지. 여기 이게 18이면 다시 근데 이 삼각형이 지금 12죠. 그게 다시 몇 분의 몇이야? 12에 대한 3분의 1이지. 여기까지 됐을까? 자, 이게 파편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을 또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 생각은 또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이 삼각형은 이 G를 밑변으로 하고 뭐 화살표 없어도 되겠지. 삼각형 GED는 지금처럼 생각하면 원샷으로 풀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하여 밑변의 길이비가 너 때 너는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이 G의 길이는 BC의 길이 얼마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다 써놓을게. 이 G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3분의 1이야. 응? 반의 3분의 2니까.
다시. 절반의 3분의 2 또는 3분의 2의 절반.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높이. h는 어떻게 될까? 이 h는 H'이라고 해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 H'. 원래 삼각형 H 3분의 1이죠. 그러므로 GED의 넓이는 삼각형 ABC보다 밑변이 3분의 1이 됐고 높이도 3분의 1이 된 넓이가 되겠다. 어때? 이게 나, 이게 나. 그래, 좋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둘 다 맞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알아둬라. 1번은 뭐냐면 이 삼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조금 더 큰 영역의 삼각형들로 조각내고 조각내고 조각내는 거야. 다시. 길이 비만 할 수 있다면 2분의 1이 됐고 3분의 1이 됐고 3분의 2가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좋았습니다. 16번 봅니다.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제 좀 알 것 같긴 한데 봐봐. 얘가 평행사변형이기는 한데 각 변의 중점을 다 막 연결했죠. 그쵸? 그러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랑 얘랑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BM이 뭘로 보여야 돼? 중선으로 보여야 돼. 근데 대각선의 교점은 중점이죠. 그렇다면 이 P가 무게중심이고 요 Q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삼각형 A, B, D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중선을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 얘가 무게중심이구나. 맞습니까? 그럼 다른 거 아니야. 선분 A5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이겠죠? 그럼 P5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근데 PQ의 길이 구하라 그랬지. 얘랑 얘랑 길이 같겠죠? 4겠죠. 그래서 결론 한번 내볼게. 봐봐. 얘 보이는지 봐라. 여기 중점 이렇게 연결했다. 그리고 이쪽 대각선을 이렇게 싹 그었어. 그럼 원래는 이게 삼각형으로 쪼개지는 삼각형 요 점선으로 잘라지잖아요. 2대 1대 1대 2 아닙니까? 다시 뭐라고? 2대 1대 1대 2.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 3등분점이 된다. 1대 1대 1이다. 되겠어? 네. 아, 진짜 이해돼? 그럼 다행이고. 자, 중점 연결하고 대각선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이 결국 1대 1대 1로 나뉘는 점이 되겠다.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단, 뭘 알아야 되느냐? 결국 대각선 BD로 쪼개져 있는 이 두 삼각형의 각각의 무게중심이 이 위치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선생님처럼 읽는 거 가능한지 봐봐. 2대 1대 1대 2. 다시 2대 1대 1대 2. 그럼 2대 2대 2. 그렇게까지 읽어내시면 베스트. 17번 봅니다. PQ의 길이를 구하랬습니다. 얼마입니까? BD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뭐야? BD의 길이가 얼마냐? 그럼 PQ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4겠지. 뭐가 안 그려져 있어 지금? AC가 안 그려져 있잖아. AC를 그리면 어떻게 읽어? 2대 1대 1대 2, 2대 2대 2, 1대 1대 1, 12, 4. 연결 돼?
좋습니다. 18번입니다. APO의 넓이를 구하라. 지금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60입니다. AP5입니까? 예? 예. 뭘 더 그려주고 싶어? 요거 하나 더 그리고 싶어. 뭐? 중선. 지금 안 그려진 중선 하나 나머지 그리면 AP5 요거 한 조각이죠.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입니까? 아니죠. 그 12분의 1이지. 절반 중에 6분의 1이니까. 넓이는 얼마? 5다. 2분의 1에 6분의 1, 12분의 1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우리 이거 아까 했습니다. 그죠? P하고 Q가 뭐가 돼요? 무게중심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각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맞아? 이걸 오각형으로 볼 게 아니라 C에서 출발하는 나머지 이 중선을 그려. 그럼 지금 몇 조각이 난 거야? 12조각 났지? 12조각 중에 지금 몇 조각입니까? 4조각입니다. 그러면 B로 따지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입니다. 전체 넓이 얼마입니까? 54입니다. 3분의 1이면 18. 너무 말로만 설명했네? 할 수 있겠어? 근데 의미는 다 파악이 되죠, 의미. 이 중선마저 그려서 전체 12조각의 넓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쪼개졌다. 훌륭합니다. 끝. 이제 2-2는 피타고라스만 남았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책을 한 권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해서 책 끝내는 걸로 하고 사대리꼴 평행선 공식 무게중심 개념